이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욱더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현실입니다. 네, 반대측 지정 토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통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여성가족부에서가 남성의 성매매 수요 60% 정도 되는 건 통계적으로 통계청에서 이미 잘못됐다고 발표를 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통계는 국가 승인도 받지 못한 통계이고 심지어 국가 통계 바로잡기 대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통계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론의 첫 부분에서 성매매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고 해서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 이는 우리나라가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차라리 허용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매매 시장이 큰 이유가 그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손방망이 처벌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강화함을 통해서 이걸 줄이려고 생각을 해야지 못 잡으니까 그냥 허용시켜버리자, 이것은 굉장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합법화가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합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규제를 더 엄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합법화만 하면은 그것들의 문제점, 성매매 문제점이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합법화만 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런 오해의 출발이 아마 이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유토론이니까. 좀 기다렸다게. 기조연설을 했고. 기존에 했고 지금은 자유토론으로 넘어갈 건데 자유토론은 반대부터. 네. 그럼 반대쪽으로 질문한 걸로 하고 될까요? 저희 발언 시간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합법화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리, 감독,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먼저 성매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설문조사에 관련돼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통계 자료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 현재 불법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조항은 질문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다. 저희는 그 점을 먼저 이야기하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하신 성매매에 대해서 부당하고 부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인식 체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원하고 그것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봅시다. 그들이 정말로 남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생계 유지 또는 그 사람들의 가족 부양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에게는 성매매라는 것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되기보다는 성노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제단체 엠네스티에서는 이러한 양자간 처벌 규칙을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성매매 불법화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습니다. 금품 갈취를 당했습니다. 그에게 강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알선을 했는데 그에 대한 마땅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로 잡혀가고 자기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다른 조직들, 폭력 조직에게 의지하게 되면 점점 그들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점점 종속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도덕적으로 불편하다고 사회적 인식이 문제가 된다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그 상태에서 방치한다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의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저희는 성매매 합법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MST에 대해서 말을 하셨는데 MST가 일단은 법은 아니고요. 또 이미 유엔에서도 이 성매매에 대해서 인권에 안 맞다고 사무총장이 발언을 했고 유엔에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을 신고를 못한다 이러시는데 실제로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합법화를 했지만 신고율이 1%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인식이 그에 못 따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사회적 인식이 있느냐, 그 합법화를 할 만큼 사실 저희 나라도 합법화를 할 만큼 사회적 인식이 완벽히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여성가족부의 통계를 보면 사회적 인식이 부정이 50%를 과반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찬성 측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신고율 1%는 이제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고 국가에 등록을 한 여성이 1%가 그렇게 신고를 한 사람이 1%라는 뜻이고요. 약간 혼동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계속해서 합법화를 하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사례를 다시 들고자 합니다. 독일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합법화를 했지만 독일의 여러 매체와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오히려 합법화 이후 인신매매가 증가하고 있고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가 오히려 합법화 이후 더 침해받는다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것은 합법화만 한다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먼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매매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측면을 인정하는 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성매매를 불법화시킴으로써 음성화시킵니다. 음성화를 시킨다는 게 어디로 속한다는 걸까요? 주택가나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변형적인 성매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화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점을 먼저 이야기하느라 저희 측면을 좀 더 이야기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희 측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국가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의 등록률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2016년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업소에 대해서 반드시 등록을 한 사람만이 그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 엄청난 처벌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가 많아지고 성범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성매매 합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원래 불법화였고 그 불법화된 거에서 합법화하는 순간에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은 조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세금을 통해서 여성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 수준을 파악한다든가 이러한 수준들을 세금들을 거둠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는 게 저희 성매매 합법화의 주요된 논지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매매 업소 등록을 필수로 하고 이런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상적인 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합법한 나라들에서 여성 인권이 오히려 침해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매매의 두 가지 특수성 때문입니다. 저는 정량적인 면과 정성적인 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량적인 면에서는 아까 토론자분께서도 공감해 주셨듯이 이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경우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불법적인 성매매인지 불법적이지 않은 성매매인지 이것을 단속해야 할 대상 자체가 엄청난 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경찰이 이러한 공권력의 사용이
공권력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속이 더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성매매를 단속하면 됩니다. 하지만 합법화한 이유는 그 규정에 어긋나는 성매매를 걸러내야 하는데 성매매의 특성상 성은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이 성매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고 저 성매매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매매고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게 정성적으로 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성매매 자체의 양이 증가하고 이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때 더 단속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적인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는 실제로 호주와 네바다에서 불법적인 성매매가 증가하는 이러한 통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호주하고 지금 성매매 합법화된 국가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작용은 여전히 발생하죠.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얼마만큼 달라졌는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모호해진다, 그리고 단속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당연히 저희도 어느 정도 부분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 이야기하셨을 때에도 지금 현재 처벌 규정도 약하고 단속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까지도 용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법화 단계에서는 피해자들도 불법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범죄를 고발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성이 신고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성매매가 어떠한 부분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나 강간, 금품갈취, 정당한 대가의 요구를 요구하지 않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인권적인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겠죠. 또한 과도한 성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또 신고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이 성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는 조치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화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아직까지도 현 정부 수준에서 현재 당시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짧은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성매매 중에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피해자의 신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의 평가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저희는 그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자고 말을 하지만 지금 찬성 측께서는 이러한 아예 없으면 문제점들에 대한 신고도 못하게 되겠죠. 성매매를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고를 하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뭐 피해자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보호가 일어나더라도 성매매를 했다는 것 자체로서 처벌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매매를 더 강화,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더 음지화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본 우리의 인식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합법화의 경우 부작용이 더 늘어났는데 그럼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건수가 9.4%로 상당히 성매매 합법화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더 단속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6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처벌한 규정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건한 수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여성에 대해서 남성이 성매매 입건수로 들어간 숫자가 무려 6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전 수치에 비해서 10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2만 건수부터 6만 건수까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단순히 강화한다고 그것이 해결될까요?
저희는 그 부분에 의미를 던지고 싶습니다. 일단 스웨덴이 성매매 합법화를 우리나라랑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스웨덴은 1999년도에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지켜봤더니 청소년 성매매자만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0.8%, 2.1%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음지에 있는 건 마약도 같은데 그러면 마약은 지금 음지에 있는데 그것조차 하겠다는 합법을? 네, 마약이 지금 성행하고 있네요. 네. 통계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시죠. 뭐 이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스웨덴의 성범죄율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마찬가지 해당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접했는데요. 혹시 스웨덴 성범죄 집계 방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스웨덴의 성범죄 집계 방식의 경우 한 명의 가해자와 한 명의 피해자가 있더라도 이 둘 간에 뭐 여러 번의 성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모두 각각의 사건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집계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다소 수치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매매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성매매 자체가 늘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과 관련된 통계의 경우 사람들의 인식이 변함에 따라 신고가 더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런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매매에 관한 이런 적발 건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한번 정량적 정성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성매매의 정량적 정성적 특성으로 인해 관리 감독이 합법화를 된다고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화를 해야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관리 감독을 한다는 게 곧 성매매 합법화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 반대 측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성 측 발언에서 짚고 넘어가지 못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까 잘못된 통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이 찬성 측에서 잘못된 통계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거가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서도 그 주장은 하지만 그래도 옳다라는 식의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로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정말로 성매매를 원하지 않지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성매매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것이라면 이들이 더 나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치 않는 성매매 여성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지고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기 시간 쓰실 거죠? 경고드렸습니다. 저는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기 시간 1분 쓰시고 반대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몇 분인가요? 2분에 3분.
네, 시간 다 됐으니까 그 반대측부터 준비되신 대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낸 준비. 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매매의 특수성, 성매매 합법화의 특수성, 정량적, 정성적인 측면을 들어서 합법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러한 사례들을 독일이나 미국에 내받아주다 호주 등의 사례를 통해 충분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찬성 측께서는 이 정량적, 정성적 특수성에 대해서 단순히 합법화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만 내세우시고 그에 뒷받침되는 적절한 통계나 근거 자료를 듣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아까 이제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이 합법화에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합법화한 국가들에서 인신매매가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여성 인권이 하락한다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매매 합법화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성매매를 그저 이상적인 측면만 바라보고 합법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일상적인 문장입니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화된 미래에서는 어쩌면 저는 성매매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저는 성매매를 좋아합니다. 저는 어제도 성매매를 하고 왔습니다. 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이 존엄하다는 것을,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까 저희가 인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슈퍼에서 과자를 사 먹듯 성매매했다는 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 하나의 인간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찬성층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맥주를 좋아합니다. 이 말을 500년 전 미국 사람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미국에선 당시에 금주법이 성행했습니다. 금주법은 술을 마신다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에 대해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 금지 조치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위주가 성행했고 카르텔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의 범죄 조직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성매매라는 것은 여전히 인정받기 어렵죠. 미추홀구에서는 2천만 원을 주면서까지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 시선은 어떤 것이었죠? 우리의 세금을 씀으로써 그들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부도덕하다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들을 위한 인권의 실질적인 차원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거둠으로써 그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여전히 지원한다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담배입니다. 담배도 지금 이와 같은 현실을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그 권리를 누리고 표명권도 지켜지고 있는 현실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관리되고 감시되고 당연히 그 사람들을 보호돼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할까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성매매, 곧 강요된 성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조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외에서 있었던 성매매의 사례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매매 합법화가 실질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매매가 잘못되었다, 미래의 성매매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노동자도 우리의 미래 사회에서는 노동자로서 인정되고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걷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현재 피해를 받으면서 고통의 아픔을 외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거 꺼주세요.